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밖에서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일하고, 신경 쓰고 몸도 마음도 축 처진 채로 집에 도착했는데요. 문 앞에 섰을 때 현관이 어둑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순간요. 반대로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빛이 먼저 반겨주면 그 순간 딱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 집이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 오늘 영상은요, 바로 그 감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거창하게 인테리어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현관에 딱 3가지만 바꿔도 흐름이 달라지는 방법을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바로 행동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정말 짧게 한 줄만 남겨주세요. 우리 집 현관은 밝은 편이다. 혹은 우리 집 현관은 어두운 편이다. 딱 이 정도면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현관을 바꾼다는 건 결국 운이나 미신이 아니라 내 생활의 시작과 끝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댓글 한 줄만 쓰셔도 마음속에서 내가 오늘은 이걸 한번 바꿔보겠구나 하고 의식이 움직입니다. 작은 행동이 흐름을 바꾼다는 말, 오늘 영상에서 계속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편하게 앉으시고요. 지금부터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끝까지 듣게 되는 흐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현관은요, 집에서 제일 자주 지나치면서도 제일 소홀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살아있는 공간이라기보다 그냥 통로처럼 쓰게 되거든요. 아침에는 바쁘죠. 신발 신고 나가느라 정신없죠. 저녁에는 지쳤죠. 장 봐온 짐 들었죠. 택배 들었죠. 문 열고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통로 같은 현관이 사실은 하루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 밖에서는 늘 견디는 모드로 살아갑니다. 말 조심해야 하고, 표정 조심해야 하고, 시간 맞춰야 하고, 돈 계산해야 하고. 그런 상태에서 집에 들어오는 순간만큼은 사람이 풀려야 하잖아요. 근데 현관이 어둡고 신발이 어지럽고 공기가 답답하면요. 몸은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은 아직 밖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십니다. 집에 와도 쉬는 느낌이 안 나요.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돈이 새는 것 같죠?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늘 쫓기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누가 운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활의 흐름이 내 마음을 계속 흔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집은 원래 회복하는 장소인데 현관이 회복을 시작시키지 못하면 집 전체가 흐트러진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현관을 통로가 아니라 하루를 닫아주고 새 하루를 열어주는 공간으로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비싼 공사, 대단한 가구, 필요 없습니다. 딱 3가지 소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울 하나, 식물 하나, 조명 하나. 이 3가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관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정리된 시선이고, 그 다음은 숨 쉴 수 있는 느낌이고, 마지막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피지입니다. 이걸 오늘 영상에서 아주 천천히 자연스럽게 연결해 드릴게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풍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미신 아니야? 그런 걸로 돈이 들어오고 말고가 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하면 무조건 복이 들어온다 같은 말씀은 절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오히려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딱 이겁니다. 풍수라는 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마법이 아니라 공간이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래 관찰해온 생활 지혜에 가깝습니다. 밝은 곳에서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정돈된 곳에서 사람은 생각이 또렷해집니다. 따뜻한 색의 빛 아래에서는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기운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습관과 태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요. 사람이 안정된 상태에서 좋은 선택을 반복할 때 모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작은 소비를 줄이고 작은 정리를 하고 작은 결정을 바르게 하는 흐름에서 재물이 생깁니다. 현관은 그 시작점입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아, 귀찮다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 씻는 것도 늦고 정리도 늦고 다음 날 준비도 늦고 그게 계속 쌓여요. 반대로 현관이 밝고 안정적이면 들어오는 순간 마음이 풀리고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루를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현관은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속도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듣는 순간 우리 집은 여기부터 바꾸면 되겠다가 떠오르게끔요.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실까요? 오늘 저녁에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돌리거나 도어락을 누르고 문이 열립니다. 그때 여러분의 시선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뭘까요? 바닥에 흩어진 신발일까요? 어두운 복도일까요? 아니면 정돈된 한 장면일까요? 오늘은 그 첫 장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첫 장면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소품이 3가지이고요. 순서는 거울, 식물, 조명. 이렇게 가겠습니다. 1. 거울 시선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거울은요, 단순히 외출 전에 머리 확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현관에서 거울이 하는 역할은 사실 시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현관은 대부분 좁죠. 좁은 공간은요, 사람을 급하게 만듭니다. 급해지면 실수가 늘고 말이 거칠어지고 물건을 막 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울이 잘 놓이면 공간이 넓어 보이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한 박자 느려져요. 그리고 그 한 박자가 생활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현관에서 거울을 볼 때 단순히 얼굴이 괜찮나만 보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 내 표정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무 찡그리고 있었네. 오늘은 눈이 피곤하네. 그래도 수고했다. 이 작은 확인이요. 사람을 정돈합니다. 이게 결국 풍수라고 말해도 되고 그냥 생활 태도라고 말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어디에 거울을 두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정면에 거울이 있는 경우요. 이건 풍수적으로도 피한다고들 말하지만 저는 생활적으로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거울에 내가 확 비치면 몸이 순간 긴장합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검열받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밤에 어둑한 상태에서 갑자기 내 모습이 비치면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은요,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 두는 게 좋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시선이 한 번 옆으로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공간이 넓어 보이게요. 그리고 모양은 가능하면 둥근 형태가 편합니다. 원형이나 타원형이요. 각진 거울은 공간이 또렷해 보이긴 하지만 현관에서는 때때로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의 입구는 날카롭기보다는 부드러워야 하거든요. 이제 여기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행동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나고 나서요. 현관문을 열고 딱 한 걸음만 들어와서 멈춰보세요. 그 자리에서 정면을 봅니다.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봅니다. 거울이 내 얼굴을 정면으로 확 받아치고 있으면 그 거울은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럴 때는요, 거울을 옮기기 어렵다면 각도만 조금 틀어주세요. 정말 조금만요. 그 조금이 현관의 느낌을 바꿉니다. 그리고 거울을 닦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울이 뿌옇고 지문이 묻어 있으면요, 그건 단순히 더럽다는 문제를 넘어서 내가 내 생활을 대충 보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거울을 닦는 행동은요, 사실 내 마음을 닦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너무 감성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현관 거울이 맑아지는 날은 이상하게 집 전체가 깔끔해 보입니다. 자, 거울은 여기까지.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식물 초록이 들어오면 숨이 트입니다. 현관에 식물을 둔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관은 햇빛이 없어서 식물이 죽어요. 식물 키우는 재주가 없어요. 물 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괜찮습니다. 식물은요, 잘 키우려고 욕심내는 순간부터 부담이 됩니다. 현관 식물은 특히 더 그래요. 현관은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흐름을 정리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현관 식물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 고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는 식물. 식물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현관에서 볼 때 마음이 편해지는 식물.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초록이 현관에 들어오면요, 공간의 온도가 달라져요. 똑같은 현관이어도 초록이 하나 놓이면 살아있는 집처럼 느껴집니다. 풍수에서는 식물을 생기라고도 표현하지만 생활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물은 내가 집을 돌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사람은 집을 더 아끼게 되고 조금 더 정돈하게 되고 조금 더 천천히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도 부드러워지고 돈도 급하게 쓰는 일이 줄어들어요. 이게 바로 흐름입니다. 현관 식물로는 너무 예민한 것보다는 관리 부담이 적은 종류가 좋습니다. 금전수, 스파티필름, 산세베리아 같은 식물들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도요, 상징이 있어서라기보다 현관처럼 햇빛이 약한 곳에서도 비교적 버티고 물을 자주 안 줘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건요, 종류보다 상태입니다. 식물 잎이 누렇게 변하고 흙이 지저분하고 화분 주변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그 식물은 좋은 느낌을 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이 쌓여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현관 식물은 크고 화려한 걸 욕심내지 마시고요. 작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잎이 맑고 화분 주변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리고 위치요. 현관에 식물을 둘 때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현관은 길입니다. 길을 막으면 흐름이 막힙니다. 큰 식물을 현관 한가운데 두면 그 순간부터 현관은 맞이하는 공간이 아니라 피해야 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사람이 오갈 때 몸이 비틀어지면 마음도 비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현관 모서리 또는 신발장 위 한쪽 끝, 사람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현관에 식물을 두고 나면요. 딱 한 가지를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집에 들어올 때 식물을 한 번 보고 오늘도 잘 있네 하고 눈으로 인사하는 습관요. 웃기게 들리실 수 있지만 이게 사람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그 1초가 내가 집에 들어왔다는 감각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제 3번째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삶 조명 빛이 켜지면 마음도 켜집니다. 여러분, 현관이 환하게 밝혀져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문을 여는 순간, 아, 집이다. 이제 쉴 수 있다. 이 느낌이 딱 들거든요. 저는 현관 조명을 장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관 조명은요, 집이 나를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맞이가 따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다그치던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빛을 양의 기운이라고도 표현하고 활력이나 건강, 재물 같은 상징을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빛은요, 사람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면 몸이 풀립니다. 몸이 풀리면 호흡이 길어집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소비도 충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연결입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관 조명 하나 바꾸는 것이 단순히 밝아졌다를 넘어서 생활 전체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떤 조명이 좋을까요? 저는 크게 2가지를 권합니다. 센서등 그리고 스탠드 조명. 둘 다 가능하고요. 가능하면 둘 다 쓰면 가장 좋습니다. 먼저 센서등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센서등은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죠. 손으로 스위치를 누를 필요가 없으니 정말 편합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 가실 때요. 한밤중에 눈이 덜 깬 상태에서 스위치 찾느라 더듬거리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발을 헛디디기도 하죠. 또 외출했다가 돌아왔을 때요. 손에 짐이 있을 때, 비가 왔을 때, 우산 들고 있을 때, 도어락 누르고 문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불이 자동으로 켜지면 사람이 살겠다 하고 마음이 놓입니다. 센서 등의 장점은 딱 하나로 정리됩니다. 집이 나를 먼저 도와준다는 느낌. 이 느낌이 생기면요. 사람은 집을 더 믿게 되고 집 안에서 더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센서 등은 보통 일정 시간 후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전기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요즘은 배터리식 충전식, USB형도 많았어. 설치도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센서 등을 무조건 밝게 사는 게 아닙니다. 현관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눈이 부십니다. 특히 밤에 들어올 때 바깥은 어둡고 눈은 어둠에 적응해 있는데 현관에서 확 밝은 빛이 쏟아지면 눈이 불편해져요.
그럼 기분 좋은 맞이가 아니라, 눈부셔가 먼저 나옵니다. 현관 조명은요. 환하다와 눈부시다 사이에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눈부심이 아니라 은은한 환함입니다. 그리고 색깔도 중요합니다. 주광색처럼 하얀 빛은 또렷하긴 한데 현관을 사무실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은 쉬는 공간이니까요. 저는 가능하면 전구색, 즉 따뜻한 노란빛을 추천드립니다. 노란빛은 집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이제 긴장 풀어도 돼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얀 빛을 쓰다가 전구색으로 바꿨던 적이 있는데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현관 바닥은 그대로인데도 집에 들어오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져요. 집 같아졌다는 느낌이 딱 생깁니다. 자, 이제 스탠드 조명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스탠드 조명은 작은 테이블 램프 같은 거죠. 신발장 위나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놓고 쓰는 조명입니다. 스탠드 조명의 장점은 딱 하나예요. 분위기입니다. 센서등이 편이라면 스탠드는 감정입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을 때 스탠드 조명이 은은하게 켜져 있으면요. 사람 마음이 그 순간 풀립니다. 마치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하루를 버티는 힘은 누군가의 환대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거든요. 집에 들어오는 순간 따뜻한 불빛이 나를 맞아주는 집은 그 자체로 회복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센서등은 천장이나 벽 상단에 하나, 스탠드는 신발장 위에 하나, 이렇게 두 개 조합을 좋아합니다. 빛이 위에서 내려오고 빛이 옆에서 은은하게 번지면 현관이 입체적으로 밝아져서 좁아도 넓어 보이고 차가워도 따뜻해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스탠드 조명은 전구가 직접 눈에 보이는 디자인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눈에 전구가 직접 들어오면 포근함이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가시 있거나 빛이 퍼지는 형태가 좋고요. 그리고 너무 낮은 곳에 두면 빛이 발밑만 비춰서서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리 높이 정도, 신발장 위나 선반 위 정도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자, 지금까지 듣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밝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같은 조명, 같은 식물, 같은 거울을 써도 집마다 결과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현관은요. 물건을 놓는 곳이 아니라 장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문을 열었을 때 딱 보이는 첫 장면. 그 첫 장면이 편안하면 그 집은 매일 사람을 정리해 줍니다. 거울이든 식물이든 조명이든 결국은 이 질문 하나로 정리됩니다.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내가 편안해지는가? 거울이 정면에서 나를 확 잡아당기면 불편하죠. 식물이 시들어 있으면 마음이 무겁죠. 조명이 너무 차갑거나 눈부시면 긴장되죠. 그러니까 소품을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소품이 만들어내는 첫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관은 동선입니다. 현관이 좁은 집은 특히요. 신발이 조금만 흩어져도 답답해지고 사람이 몸을 비틀어 지나가게 됩니다.
몸을 비틀어 지나가는 습관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마음도 꼬여요. 말도 짧아지고 표정도 굳고 서로에게 툭툭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관을 바꾼다는 건 사실 물건을 놓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을 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이 그 길을 안전하게 하고, 식물이 그 길의 공기를 부드럽게 하고, 거울이 그 길의 시선을 정리해 줍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면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회복이 시작되는 문턱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영상 보고 나면요. 사람 마음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럼 더 많이 하면 더 좋아지겠지. 현관을 싹 바꿔야겠다. 좋은 기운 들어오게 이것저것 다 해야겠다. 그런데요. 현관은요. 많이 넣는다고 좋아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현관은 오히려 덜어낼수록 좋아지는 공간입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소품이 늘어나고, 소품이 늘어나면 관리가 늘고, 관리가 늘어나면 부담이 늘고, 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현관이 다시 해야 할 일이 됩니다. 그럼 다시 흐름이 막혀요.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바꾸지 마세요. 거울 위치를 이리저리 자주 바꾸고, 식물을 자꾸 옮기고, 조명색을 이틀에 한 번 바꾸면 집은 안정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풍수에서 안정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생활로 풀면 결국 이거예요. 집이 안정되면 사람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하면 무조건 된다는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현관 소품은요,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나를 잘 돌볼 수 있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기대치는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돈이 갑자기 들어온다 보다 집에 들어올 때 마음이 편해진다. 아침에 나갈 때 짜증이 줄어든다. 정리가 조금 더 된다. 이 변화가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쌓이면 삶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자, 오늘 이야기 길었는데요. 핵심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거울은 시선을 정리해 줍니다. 식물은 숨을 트이게 해줍니다. 조명은 마음을 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풍수의 주인공은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입니다. 거울을 걸어도 내가 나를 급하게 몰아붙이면 집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고요. 식물을 둬도 내가 집을 잠만 자는 곳으로 대하면 흐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조명을 바꿔도 내가 계속 조급하면 빛은 눈부시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작은 행동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요. 현관에 딱 10초만 서보세요. 불을 켠 상태에서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을 상상하면서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편안한가? 내가 이 집에서 쉬어도 되는가?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거울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식물부터 놓아보겠습니다. 저는 조명부터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 줄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현관 구조가 애매한 집들 있죠. 벽이 없어서 거울을 못 건다. 현관이 너무 좁아서 식물 놓을 자리가 없다. 신발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케이스별로 딱 맞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을 가장 편안하게 맞이하는 공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요.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천천히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댓글 한 줄은 꼭 남겨주세요. 그게 오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